안녕하세요. 218차 한림 마이스 디스커버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공지해드린 것처럼 마이스 레거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이제 올해부터 저희 학교에서 같이 계시는 김미성 연구교수님께서 사실 그동안에 학회나 이런 데서 발표하시고 레거시 관련돼서 가장 활동을 많이 하셨었는데 김미성 연구교수님을 모셔갖고 마이스 레거시 과연 우리 행사들은 마이스 레거시라는 부분에 있어서 가치를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그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김미성 교수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레거시 관련해갖고 교수님이 이제 논문도 많이 발표하셨었고, 네, 연구를 많이 하셨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어서 한번, 레거시가 중요하다라고 아마 다들 동의는 할 텐데, 실제로 정말 어떻게 레거시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면 공유하면서 시작을 좀 해볼게요. 네, 공유하는 거 잘 보이실까요? 네, 보입니다. 아, 네네. 일단은 소개해 주시긴 했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제 여기 학생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제 저는 지금 이제, 학술연구 교수라고 해서 한국연구재단에서 이제 마이스 레거시를 만드는 연구에 대해서 이제 펀딩을 받아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이제 박사 졸업 논문부터 시작해서 사실 그 전에 이제 지자체들이랑 연구를 하면서부터 지자체들 마이스를 좀 키우려고 하면 이제 단순한 파급 효과가 아니라 좀 장기적인 걸 봐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레거시를 이제 접근을 했고, 그거를 이제 박사 논문 그리고 지금 연구하는 것까지 이제 주제로 계속 잡아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한테도 아직 숙제인 거는 이걸 어떻게 더 측정하고 할 거냐 하는 것들을 이제 지표를 만드는 과정에 있는데,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이런 걸 많이 좀 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것들 위주로 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은 마이스 레거시라고 한 다음에 부제를 좀 마이스 행사하는 가치를 어떻게 만드는가라고 했는데요. 지금 우리는 사실 레거시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런 것도 아직 많이 보고 있진 않아요. 근데 이제 맞아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거시 플래닝이라고 해서 사실 이거를 그냥 만들어진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전에 이제 행사를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어떤 걸 만들어야겠다 하는 것들을 좀 기획 단계에서부터 보고 가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은 그렇게까지 갔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이렇게 음, 제목을 정해봤고요. 그래서 오늘 주요하게 이제 할 거는 사실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레거시가 뭐다라고 계속 얘기는 하지만 아직도 조금 생소해 하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음, 간단하게 레거시가 뭔지 좀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실제로 사례가 이제 좀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 실제 행사에서 어떻게 이제 레거시들이 만들어놨는지 보고 음, 그러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걸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래서 레거시 플래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뤄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마이스 레거시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그동안 우리가 행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 파급효과 얘기를 하면 경제적 파급효과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칼럼도 가져오고 뭐 보고서 내용도 갖고 왔는데 이제 정말 GDP에 기여하는 만큼 정말 효과가 있다 이러고 여기에는 지금 담지 못했지만 뭐 다른 예전의 보고서들 보면은 뭐 자동차 부품 만들고 이런 제조업보다도 우리가 더 많은 효과를 낸다라고 하는 음, 부분이 있었고, 이제 뭐 EIC나 뭐 우리나라, 해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실제로 봤을 때 정말 많은 이제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지고 온다. 그래서 이게 지출을 행사하면서 쓰는 돈도 있고, 행사를 하려고 하면 이제 일자리도 필요하니까 만들어지는 게 있고, 그러다 보면 간접적으로 생산되는 게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제 얘기가 됐었는데요. 이거를 그래서 뭐 경제적 효과가 뭐 61조가 된다. 행사 하나 하면 뭐 70억 원, 음. 수원 컨벤션 센터는 막 3,228억? 이거는 좀 계산이 조금 많이 된 것 같긴 하다라는 생각도 있는데, 사실 이거를 정말 이렇게 면밀히 가서 파급된 효과를 하면 이게 맞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음. 이게 정말로 큰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 이제 경제적인 효과를 사실 많이 봤었고, 그래서 이게 또 왜 경제적인 효과가 많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마이스라는 산업을 배울 때 항상 나오는 특성이지만,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많고, 이제 계속 그런 서플라이 체인이 되게
복잡하게 얽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행사 하나를 하더라도 참가자도 있지만 서비스 공급해주는 1차 어떻게 보면 기획해주고 시설하는 것도 있지만 그 외에 숙박, 식음료, 뭐 관광 이렇게 해서 굉장히 다양한 산업들이 얽혀 있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크다라고 하는 부분이 계속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계속 행사를 해보다 보니까 사실은 돈으로 얘기할 수 없는, 숫자로 얘기할 수 없는 효과들이 이제 계속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조금 주요하게 봤던 거는 이제 지역에 미치는 음,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봐도 지역에 컨벤션 센터도 많이 생기고, 뭐 지역 특화 컨벤션 이런 식으로 뭐 얘기하는 것처럼, 음, 이제 그 지역에 미치는 효과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음, 경제적인 것 외에도 사회 문화적인 효과도 굉장히 크다. 이래서 뭐 연구도 이제 많이 진행이 되고,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도 얘기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교과서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 경제적인 효과나 사회 문화적인 효과,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이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우리 지역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관광 부문의 효과까지 음,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파급 효과가 있구나 이런 것들 이제 생각을 하게 됐는데 레거시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서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본 거는 사실 마이스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리가 이제 외래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산업이라고 해서 곽광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거기에서는 항상 해외 국제, 그래서 국제회의, 뭐 국제 비즈니스 관광객 이런 것들을 좀 봤다라고 하면, 이제 최근에는 비즈니스 이벤트라는 말도 많이 쓰고, 음,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의 성격을 띠는 모든 행사를 좀 포함해서 다방면에 미치는 영향력을 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번 다시 정리를 좀 했던 부분인데, 사실 예전에 이제 봤던 거는 고부가 가치 관광 산업이라고 맞아요. 해서 예, 외래 관광객, 그래서 특히 비즈니스 관광객이 와서 우리가 새로운 고부가 가치를 좀 창출하는 관광 산업이다라고 음, 본 게 맨 시초였고 음, 그러다 보면 사실 연구들도 그냥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을 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외국인을 많이 데리고 오는 거, 그 다음에 경제적인 파급 효과 극대화하는 거, 음, 이런 것들에 이제 집중이 됐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계속 개최를 해보다 보니까 그런 경제적인 가치 이외에 뭔가 개체 지역에 미치는 효과들이 음, 이제 드러나게 된 거죠. 음, 그러다 보면서 마이스 산업이 단순히 고부가 가치 관광 사업이 아니라 음, 지역 활성화 산업으로도 볼 수 있겠다. 음, 그래서 이제 행사를 하려고 하다 보면 음, 자연적으로 인프라도 개선이 되고 음,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뭔가 이 지역을 활성화해주는 음, 산업이라는 측면이 이제 많이 강해졌어요. 그러다 보면서 이제 연구하는 것도 이제 그 지역에 약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거나 음, 우리 지역이 특히 이제 더 발전해야 되니까 음, 지역별로 차별화 방안 모색을 하는 그런 연구들이 많아져서 이제 지역별로 뭐 차별화하고 뭐 상품 음, 개발하고 음, 인프라 조성하고 생태계 만들고 음, 이제 또 지역이랑 가야 되다 보니까 지역민 뭐 지지나 이런 음, 것들 하는 것들이 이제 연구가 많이 됐었는데 사실 이 플랫폼 산업으로 넘어가는 거는 우리가 이제 뭐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서서히 넘어가고 있었는데 코로나라는 사실 이제 빅 이벤트가 생기면서 확 넘어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대면 행사가 어렵게 됐는데 사실 이 앞에서 뭐 사람이 많이 와서 경제적 효과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와서 이 지역이 발전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는 행사가 코비드였으면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행사는 개최가 됐단 음, 말이죠. 그랬을 때, 그러면 이 행사를 왜 하는 거지? 라고 했을 때는 이제 행사의 주제가 되는 산업이나 뭐 개최지도 있겠지만 그런 모든 이 약간 가치를 더 높여주는 플랫폼 산업으로서 변모를 좀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약간 산업의 가치를 추정하거나 가치 극대화하는 연구들. 그래서 그 측면에서 이제 레거시에 대한 연구들이 되고 있고, 음, 이제 음, 지속 가능한 마이스라고 하는 부분도 이제 음, 같이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렇게 변하는 과정에서 이제 레거시가 훨씬 더 중요해졌다라는 이제 좀 배경을 음,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이제 레거시라고 하는 거를 이제 조금 더 보면 이제 우리가 뭐
마이스나 비즈니스 이벤트의 그런 아이스버그 이펙트라고 해서 빙산 효과에 대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것처럼 초기 시작은 약간 소비 지출하는 데에만 포커스 맞췄다고 하면 요즘에는 이제 뭔가 다양한 그 밑에 훨씬 깔려있는 기저에 있는 효과들이 많다라고 음, 하는 부분들이 이제 얘기가 되고 있고, 음, 그래서 이제 그 레거시라고 하는 부분은 그럼 어떻게 나왔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냥 말로 하면 사실 레거시가 한국말로 하면 유산이거든요. 그래서 그쵸. 우리가 유산을 항상 생각하면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 사실 받는 그 유산만 많이 네, 네, 생각하고, 네. 이제 또 레거시라고 하는 개념이 또 어떤 게 있냐면, 음, IT나 이런 데서 연구할 때는 음, 그냥 예전의 데이터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음, 이제 이제는 쓰기 어려운 약간 올드하고 아웃데이트된 데이터를 레거시 데이터라고 사실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네. 우리의 개념에서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약간 사실 우리가 뭐지 국어원에서 하는 것만 해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세대가 물려준 사물 또는 문화에서 우리 행사를 하고 나서 남겨준 이런 문화 같은 것들이 되고 이제 뭐 영어로 했을 때도 이제 그런 과거의 어떤 행동이나 결정을 통해 발전된 상황에서 우리 행사를 통해서 발전된 상황 같은 것들이 이제 될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여기 행사에 있어서 맞춰서 했을 때는 이벤트의 장기간 지속되는 효과라고도 얘기하고 이카에서는 장시간에 걸쳐 만드는 거랑 플러스로 최근에 많이들 얘기하는 건 어쨌든 지역에 기여하는 형태로 음, 남는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 그런 것들이 되는데 이게 처음에 우리 쪽 분야에서 많이 얘기가 된 거는 사실 메가 이벤트에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레거시가. 음, 그게 왜 그랬냐면 이제 그냥 일반적인 소소한 행사들은 사실 길게 뭐가 남지 않아도 크게 뭐 무리가 없는데 메가 이벤트들은 들어가는 투자 금액 자체가 엄청 크잖아요. 그것도 그쵸. 대부분 세금이나 공적 기금이 들어가다 음, 보니까 이 투자한 거에 대한 정당한 근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 행사를 해서 우리가 이런 세금을 크게 넣었을 때 음, 도움이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용을 쓰는 거다라고 음, 하는 부분에서 이제 레거시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음, 그리고 이제 지역의 사회 문화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부분이나 지속 음, 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계속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음, 사실 올림픽이나 이런 데서는 애초에 레거시 플랜을 봤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런 뭐지 개최지 비딩 같은 걸 할 때부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레거시가 그래서 길게 약간 장기간에 걸쳐서 이 행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긍정적인 것들 이제 음, 얘기한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부분도 사실 행사를 하면 남을 수 있지만 우리가 레거시를 좀 본다라고 했을 때는 그 능동적인 개념도 좀 넣어서 우리가 긍정적인 걸 만들어 가자라는 의미로 사실 더 봤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주로 해외에서 계속 얘기되는 거는 이런 5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음,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산업적 레거시가 사실 가장 큰데요. 이 행사의 주제가 되는 부분이 이제 그 산업이 발전하는 부분. 그래서 뭐 지식이 교류된다거나 그 인적 역량들이 다 개발된다거나 그래서 행사를 하면서 이 산업이 정말 발전할 수 있는데 기여하는 효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인 거고 정치적 레거시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연구를 할 때는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좀 덜 나오고 했던 부분인데 사실 행사를 우리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것도 꽤 커요. 그리고 특히 쉽게 생각하면 정부에서 어떤 뭔가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할 때도 그걸 알리기 잘, 위해서 뭐 컨퍼런스나 전시회 이런 것들을 음, 하거든요. 그래서 음,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거 행사에 영향으로 남는 것들이 이제 정치적 레거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경제적 레거시는 사실 앞에서부터 계속 논의되어 오던 것처럼 음, 행사를 하게 되면 경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그게 이제 점점 남아서 비즈니스가 성장한다거나 뭐 산업이 발전한다거나 투자, 인재 유치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사회적 레거시라고 하는 게 사실 이렇게 있는 항목들을 보면 다들 처음에는 행사 하나 한다고 이게 돼? 라고 사실 음, 말씀들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음, 이게 제일 조금 와닿았던 곳은 평창 같은 건데요.
평창에 가보면 이제 거기 사셨던 이제 주민분들은 다 나 올림픽 개최한 사람이야라는 이 프라이드가 엄청 있으세요. 네. 네네네네네. 근데 그게 예전에 사실 또 얘기해보면 예전에는 외국인들 오고 뭐 이런 것도 조금 불편해 하시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큰 이 메가 이벤트를 한번 겪고 나시니까 아, 이게 되게 좋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우리 지역이 이제 그런 글로벌 수준을 갖췄다라고 하는데 엄청 프라이드를 가지시거든요. 근데 음, 그게 어떤 면에서는 뭐 그냥 그분들이 생각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겠지만 실제로 저희가 가서 느끼는 것도 예전보다 뭐 식당에 가도 하다못해 이제 입식으로 바뀌어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 뭐 그쵸, 그쵸. 택시가 뭐 맞아. 뭔가 좀 더 친절해지신 부분들, 음, 이런 것들도 사실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음,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계속 지속이 되면 이런 것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음, 있고, 그다음에 환경적 레거시 같은 경우에는 행사하면서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가 마이스 산업에서 지속 가능성 부분에서 제일 얘기되는 거는 탄소 배출량이 높은 네, 산업이라는 공격을 많이 네, 받았는데 사실 최근에는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더 상쇄시키고 지속 가능한 부분에 이제 영향을 미치려고 하고 특히 음, 그 환경적 지속 가능성에 있어서 음, 음, 우리가 위배되지 않고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행사를 통해서도 사실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음, 이런 이제 5가지 이야기를 보통 많이 합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이거를 이제 제가 이제 연구를 했었던 내용에는 사실 앞에서 말한 이 정치적 레거시 대신에 우리나라 이제 뷰로나 뭐 관련 전문가분들한테 여쭤봤을 때는 지역적 레거시가 크다라고 하는 얘기가 음, 나왔어요. 그리고 사실 앞에 이카에서도 지역에 음, 남기는 거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럼 지역에 어떤 걸 남길 수 있냐를 좀 더 구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지역의 산업이 발전을 하죠. 그래서 그 주제가 되는 산업이 발전하는 부분이 이제 큰데, 이제 지역들에서 행사를 또 활용하는 부분도 지역의 신성장 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고 음, 관련해서 이런 그 산업 주제에 대해서 계속 그 행사가 또 발전을 하면 또 이거에 대해서 인식이 생기고 계속 그 산업이 발전하는 선순환이 좀 이뤄진다 하는 게 음, 있고, 인프라가 개선되는 부분은 음, 지금 사실 제일 대표적으로는 컨벤션 센터를 짓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네, 컨벤션 센터 짓는 거 외에도 뭐 도로를 정비한다거나 그런 주변 경관 정비하는 부분들도 들어갈 수 있고, 음, 그리고 마이스나 관광 수용 태세. 그래서 외부에서 사람들이 들어오는 걸 이제 받아들이는 부분이 이제 훨씬 더 서비스나 이제 그런 뭐 종사자나 지역 주민의 마인드 자체가 많이 열리는 부분들이 이제 음, 있고, 지역 주민의 인식이 많이 개선되는데, 음, 일단 의식 수준이 정말 많이 향상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앞서서 음, 말씀드린 평창 사례처럼. 그래서 국제화 의식도 뭐 되고, 맞아. 이제 참여도 점점 많이 하세요. 처음에는 음, 저거는 우리랑 관련이 없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다가 점점 행사가 많이 되면 뭐 하다못해 그런 안내하는 운영 요원 같은 것부터라도 그쵸. 참여하시고 더 음, 하면 뭐 지역의 세션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이런 음, 식으로 이제 참여를 많이 하시고 음, 아까 말한 그 나 올림픽 개최한 자부심. 사람이야 한 것처럼 음, 자부심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지역에서 또 개최를 많이 하는 게 인지도 제고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행사를 열게 되면 홍보 마케팅 기회가 또 늘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실 외국인들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외국인을 생각하지 않고 평창이라고 하는 걸 계속 예시로 들자면 우리한테는 평창이 아주 주요한 관광지거나 메인 도시는 아닌데 해외에 나가면 오히려 평창의 인지도가 다른 도시보다 그렇구나. 있죠. 높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 행사의 효과다라고 하는 거고, 뭐 음, 대구나 이런 것들은 사실 관광지로서는 인지도가 엄청 높지 않을지 몰라도 음, 이런 그 대구에서 일어난 행사와 관련된 산업 종사자들한테는 다 음, 아는 도시가 되는 것처럼 음, 그런 것들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제 관광을 어쨌든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인데, 마이스를 개최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지역 산업이 이제 계속 발전하는데 이게 마이스 행사를 계속 개최하면서
발전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한 걸 열면서 인식이 제고되면 관련한 행사가 또 열리고 이게 음, 계속 선순환되면서 그 산업이 발전하고 이런 게 있고 음, 한편에서는 관광이 발전하겠죠. 그래서 음, 일단 행사를 하면서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지다 보면 그거에 맞춰서 인프라가 늘어나고 이제 마이스나 관광 활성화되면서 지역 관광이 쭉 이제 크는 것.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선순환되는 것들이 사실 음, 마이스가 이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큰 레거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음, 이제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사실 더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 부분인데, 음. 사실 이렇게 되게 대규모의 뭔가 거시적 관점에서 보는 게 일반 개인한테는 많이 와닿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네네네. 네, 특히 일반인한테는, 네. 네, 네. 근데 이제 사실은 그럼 행사를 왜 참가하냐라는 이제 부분에 있어서 음, 나도 나만의 레거시를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걸 보여드리고 음, 싶은데 이제 어쨌든 마이스 행사를 해서 그 개인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보자라고 했을 때 지식 공유 기회 획득이 되는 부분이나 뭐 전문성 향상되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 그 행사 바로 가면서도 얻어지는 부분이긴 음, 하지만 이제 네트워크나 약간 세계적인 시각이 길어지고 커리어 개발 기회가 쌓이는 거는 장기적으로도 굉장히 효과가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저만 하더라도 계속 같은 학회에 가면서 사실은 평소에 친분이 있다거나 뭐 따로 연락을 음, 드리지 않아도 그때 음, 가서 이제 맞아요. 계속 만나는 네트워크 사람들. 생기지. 예. 우리가 뭐 마이스 분야 했을 때는 KME 같은 거. 그래서 음, 당연히 의뢰 마이스인이라면 거기서는 음, 만나겠지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 음, 보면 이게 뭔가 우리가 커리어 개발 기회 같은 것들은 사실 엄청 친한 사람한테서 발생하기보다는 약간 약한 연결이 있을 때 더 기회가 네네. 생긴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되게 뭔가 말세 행사를 하면서 나에게는 어떤 레거시를 남길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장기적으로는 고민해서 그러네요, 네, 진짜. 네. 개인한테도 레거시가 남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민해보면 좋겠고, 그래서 사실 여기 이제 이건 시드니에서 2011년에 낸 자료에 사실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음, 여기서는 그래서 그러니까 주최자, 그리고 참가자, 그 다음에 그냥 그 산업 뭐 이런 식으로 아예 구분을 해서 레거시가 어떻게 남나 각각의, 이런 것도 봤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우리가 너무 딥하니까 이제 어, 이것만 소개를 이제 드리고, 이제 산업적 측면이 사실 중요하다라고 한 게, 그러니까 이제는 꼭 어떤 개최지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음, 어떤 면에서 이제 행사 종류마다 다양하겠지만 전시 같은 거는 그래도 대면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음, 사실 그런 국제 회의나 뭔가 컨퍼런스 이런 정도는 온라인으로만 하는 경우도 아직도 남아있는 게 그쵸.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음, 산업적 측면에서 이제 마이스 레거시 남길 수 음,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음, 그래서 이제 어쨌든 행사를 하는 거에 가장 크게 남기려고 하는 게 이 산업을 발전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산업 협력이 되게 증대를 합니다. 그래서 음, 행사하게 되면 뭐 행사할 때 뭐 MOU 했다 이런 맞아. 정말 눈에 보이는 음, 그런 것들도 있고 사실 그걸 기반으로 계속 협력이 증대되면서 뭐 클러스터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아예 국제협력 기구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사실 있어야 그 산업이 계속 발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증대가 되고 정보 기술 공유가 증대하죠. 그래서 이제 사실 행사하는데 옛날 얘기만 할 수 없으니까 음, 어떤 면에서 이런 걸 하다 보면 더욱더 신규 정보가 확산이 되는 게 있고 여기서 계속 그래도 이 분야 사람들을 끌고 와서 얘기를 하려고 하면 이런 아젠다들도 계속해서 제시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아젠다 개발도 돼야 되고,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생산 정보 공유하는 부분도 사실 나 음, 혼자만 알고 있을 거를 이제 남들한테 공유하는 기회가 생기면서 이런 게 되는 게 이게 처음에는 내가 독자적으로 기술을 갖고 있고 정보를 갖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지만 이 맞아. 분야가 전체적으로 커려고 음, 하면 음. 사실은 공유가 되고 계속 발전하는 게 좋은 시장의 파이가 커져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아니면 결국 그 산업 자체가 도태돼 버리기 때문에 맞아요. 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좋고 음, 인적 역량 강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일자리 창출이나 뭐 네트워크 확장, 전문성 향상, 창업 이런 것도 있는데 일단 행사하면 교육 과정도 보통 많이 붙여서 하기 그쵸, 때문에 그쵸. 네, 이게 특히나 이제 좀
우리 분야도 그런 것 같아요. 마이스 분야 같은 경우에 기업들이 작은 기업이 많으니까 개별 교육이 어렵다고 했을 때 음, 이 분야의 행사를 하게 되면 전체 이 맞아. 인원들에 예, 대한 예, 교육이 예. 되니까 훨씬 좋고 음, 그렇게 하다 보면 전문성도 당연히 높아지고 음, 네트워크가 확장되다 보면 일자리가 진짜 음, 만들어지거나 뭐 창업하거나 이런 데도 도움이 음, 되니까 좋은 부분이 있고 제가 하나를 더 넣어놓은 거는 비즈니스 이벤트를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건데 이 행사 하나가 잘 되면 사실 그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음. 행사들이 많이 생깁니다. 네네네. 그러면 그 행사가 늘어나면 결국에 요 나머지 것들이 또다시. 다시 또 음, 되는 이런 선순환의 과정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레거시가 있고 이거를 이제 그래서 뭐지 영국에서 이제 이런 예시를 하나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실제로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데? 라고 했을 음, 때 일단은 뭐 이런 활동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대를 보더라도 선호하는 과가 있고 아닌 과가 음, 있잖아요. 근데 음. 만약에 비선호하는 학과가 있었다고 치고 제 기억에는 응급의료 뭐 이런 거 음, 했을 음, 때 음, 음, 응급의학과 이런 데가 비선호된다라고 했을 때 음, 관련한 세션이 열리는 거죠. 음. 그러다 보면 단기적으로는 이게 또 얘기를 듣다 보면 이런 그렇지, 그렇지. 사명감이나 이런 것도 꽃이 되고 아 이게 내 길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죠. 예, 하잖아요. 예. 그렇게 되다 보면 음. 좀 지나서 그래도 그 분야를 선택하는 사람이 늘어나.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런 예, 예. 장기적으로는 이제 어. 응급의료실에도 다 이제 사람이 많이 챙기는 음, 그래서 행사 하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고 음, 음, 있고 음. 이제 뭐 네트워킹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네트워킹 아, 구역을 하나 마련을 해줬어요, 행사할 때. 음, 그렇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그냥 새로운 연락처들 만들고 이런 건데, 음, 중기적으로 보면 이제 파트너십 같은 것도 생기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아예 뭔가 표준까지도 만들어지는 결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것들. 음, 하고, 이제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 뭐, 이런 웹 세미나 같은 거 하면서 이제 환경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일반적인 그냥 이해도가 높아졌다라고 하면 그게 사실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중기적으로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들이 시행이 될 거고 그러다 보면 그 지역이 탄소 중립이나 뭐 긍정적인 그런 곳으로 변한다. 그래서 이게 그냥 장기 변화만 봤을 때는 음. 사실 와닿지가 않거든요. 행사 네, 하나 한다고 이렇게 이렇게 된다고 이런 말 되시기는. 정말 많이 하지만 이 단계별로 보고 나면 아 음, 정말 그럴 수도 그치, 있겠다라고 그치. 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지금 이 정부와 의협의 관계에 있어서 의대생을 많이 뽑는다고 많이 뽑는다고 지금 이 시골의 의사들이 가는 거는 현실적으로 네네. 불가능할 거라고 다 생각하고 있잖아요. 의대생을 많이 뽑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능사가 아닙니다. 시골에 가는 게 중요한 건데 우리 마이스가 거기서 역할을 할 수 있겠네요. 아, 마이스가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럴 수 예, 있을 것 같아요. 예, 지역에, 맞아요. 현장을 좀 의대생들을 보여주고, 그러니까요. 초기부터 네. 대학교 입학할 때부터 마이스 행사를 막 열어갖고 각각의 과의 중요성,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부과 성형외과만이 아니라 진짜 의사로서의 사명이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면 이 의대생들이 대학에 들어와서 6년 동안 이 의사 공부만 하고 하는 과정 속에 그런 걸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쵸, 들면서 그쵸, 맞아요. 이게 지금 의료의 문제를 마이스가 풀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네. 듭니다. 네. 근데 사실 우리가 그런 플랫폼 산업이라는 게 사실 그런 여러 네.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요. 예. 진짜 키를 진짜로 가지고 이런 이게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농담처럼 이야기 들으지만 실제로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진짜 드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실제로 이제 조사한 예시였는데 사람들한테 이제 그러면 이 행사하고 나서 남는 레거시 어떤 게 있을 것 같아라고 아까 어떤 게 체감되느냐고 했을 때 이제 개체지 측면에서 이제 지역 브랜딩이 되고 이게 보면 방문객 인구 유입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뭔가 기본적으로 이제 행사하고 난 이후에 일하거나 이제 이렇게 오는 거고 여기는 아예 뭔가 좀 더 이 로컬 전문가로서 이제 커나가는 것까지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음, 행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인구 음, 소멸 문제도 사실 이런 부분에서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 접근할 수 지금, 있다라고 마이스가 하는 해결할 수 부분. 있는 게 너무 많아. 맞아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참가자 같은 경우에는 음, 이제 아이디어 얻고
협력도 증대하고 사실 잠재 고객이나 잠재 파트너 얻는 게 큰 것 같아요. 행사를 맞아. 진짜 지금은 이제 학생분들이 여기서 많으니까 뭔가 그냥 배우고 이런 것 같지만 음. 또 행사 가다 보면 뭐 나중에 미래에 뭐 같이 맞아요. 코워크하는 사람이 될 네. 수도 있고 맞아요, 사실 맞아요.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네. 제가 정말 주니어 때부터 학회에서 뵙고 네. 뭐 해서 뵙고 네. 하다가 이제는 음. 같이 또 있는 것처럼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음. 계속 이런 게 발전을 하는 부분이고 음. 산업적으로도 이제 이런 실제 체감할 때 산업이 일단 알려지는 거. 음. 그래서 전에 한번 그 로봇산업협회랑 얘기했을 때 그 네. 얘기가 많이 하셨거든요. 음. 처음에 사람들이 이게 뭔지 잘 모르는데 이제 점점 이런 게 뭔지 알아가는 것도 음. 크고 정부의 그런 투자 같은 걸 하는 데 있어서도 음. 이제 그런 걸 이제 어그리 하게 되는 게 훨씬 음. 많아지고 음. 이런 것들이 좋다라고 하셨고 기술 공유나 이제 신규 진입자 교육하는 부분 음. 같은 것들이 음. 실제로 이제 의견 조사를 바로. 통해서도 이렇게 음. 효과로 인식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이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사례들을 보려고 하는데 요즘에 레거시를 많이 보는 데들이 늘어났어요. 처음에는 맞아요. 그냥 네. 호주에서만 거의 네. 했습니다. 네네네. 시드니에서. 음. 근데 요즘에 지금 이제 갖고 온 거는 요 캐나다, 음. 그리고 뭐 싱가포르 이런 게 있고, 이 영국 같은 경우에 아예 만드는 툴킷 같은 것도 만들었고, 음. 이제 이 분야 저널도 생겼어요. 어, 그래서, 어. 네,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어, 여기가 어디더라? 아무튼 그 동남아 국가 중에 하나인데, 그걸 어. 만들어가지고, 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이제 생기고, 네. 아, 사라약이라고 하는 따라와. 도시가 네, 그래, 있거든요. 네, 말레이시아. 네. 네, 네, 말레이시아 도시. 거기에서 이제 뷰로에서 아예 이걸 만들어가지고 음. 전월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이 관심이 엄청 커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연구된 사례를 보자라고 해서 갖고 왔을 음. 때, 음. 코펜하겐에는 아예 뷰로에 레거시 랩이라고 하는 별도의 이제 음. 조직도 있고, 이제 음. 그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탭이 네. 있어서, 네. 이제 그 중에 한 사례를 갖고 온 건데, 음. 유럽 소화기 학회라고 하는 이제 음. 행사에서 어떤 레거시가 만들어졌냐 하는 것들을 이제 보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레거시를 살펴보기 전에 음. 이 행사가 어떤 걸 주로 달성하고 싶어 하는가를 이제 여기는 해놓더라고요. 그래서 지속 음. 가능 개발 목표 중에서 우리는 3번과 4번, 건강과 웰빙, 양질의 교육이라는 거를 특히 달성하는 걸 우리 행사의 목표로 목표로 잡는다. 한다. 음. 네. 그래서 좀 더 상세하게는 이제 여기는 이 어린이의 그 소화기 관련한 부분이 또 컸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강 증진하고 이걸 위해서 이제 지식 창출이나 연구미 이제 격차를 또 해소를 추구한다. 그래서 유럽 국가들마다도 이 차이가 있잖아요. 이런 음. 것들을 이제 해소하는 걸 추구한다라 돼 있고, 그래서 이게 지워졌네. 15개 관련 기관이랑 이제 음. 같이 해서 이거를 이 레거시 만드는 과정에서도 같이 이 코펜하겐 레거시 랩이랑 음. 워크숍 해가지고 음. 얘기해서 음. 만들어 나간 과정이었는데 음.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음. 크게 우리가 레거시 앞에서 말한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해보자. 그래서 음. 가족 교육이나 인재 워크숍, 연구 기금 마련하는 이 세 가지를 했는데, 일단 가족 교육의 날이라는 행사는 어린이가 있는 가족들을 대상으로 전문가들이 강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음. 애들도 같이 와서 듣는데, 이제 100명 정도가 어린이 부모 전문가가 와서 얘기를 했고, 이 뭐 할 때 이제 설문응답 한 걸로 봤을 때는 음. 연사가 이거를 이제 도와주기 위한 이제 그런 전문가 밑에 있는 좀 서브 전문가들이 같이 음. 왔는데 다 토론까지 한 것도 너무 좋았다. 그래서 음. 전문가랑 이런 가족들이랑 한 토론도 좋았고 가족들끼리도 토론을 시켰는데 그런 것도 너무 좋았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행사하자마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좀 고민을 했어요. 아웃풋과 아웃컴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 음. 결과와 성과로 이제 했는데 이제 그래서 음. 성과로 봤을 때는 이게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이 그냥 환자들한테 일방적으로 지금 당신이 이렇게 진단. 아프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사실 얘기가 되는 걸 확인했죠. 음. 항사에서. 그러다 보니까 상호소통의 중요성이 또 강조가 되고 음. 참가자들도 이제 새로운 지식도 얻게 되는 성과가 음. 있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예 이런 뭔가 가족 교육이나. 네, 가족 교육. 그래서 꼭 이 분야가 아니더라도 이제 음. 그렇게 같이 교육하는 것들이 좋다는 걸 또 알게 음. 돼서 이제 좀 더 크게 되는 이런 부분이 음. 있었고,
인재 워크숍은 정말 젊은 연구자들을 위한 워크숍이어서 소수가 참여하긴 했는데 그 사람들이 박사 과정이나 박사 후 과정에 들어오는 걸 관심 표명을 했대요. 이때 얘기된 음, 주제들에 음, 음,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게 발현이 좀 되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2022년에 하는 행사라서 음, 이게 되면 실제로는 사실 GDP나 뭐 세수입 측면에서도 이제 영향을 미칠 거다 하는 음, 것들을 또 어쨌든 그 레거시 랩에서 연구를 한 부분이 있었고 음, 마지막은 연구 기금을 마련하는 건데 행사에서 이제 잉여 기금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음, 그러면 그거를 연구 기금으로 쓰겠다. 우리가 결국 교하는 건 이분화 연구가 활성화되는 거니까. 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안내하는 부스에 사람들이 또 왔다 가고 전단지도 배포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 그냥 이렇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사실 이 행사에서 나온 거였는데 실제로 이제 계획도 수립이 되고 이게 하나로 한 2억 정도 되는 기금을 만드는 계획을 세운 건데, 음, 이게 이 정도 규모의 국가 연구 기금이 없었대요. 한 파트를 위해서. 그래서 음, 그런 게 되게 의미가 있었다고 하고, 음, 이게 나중에 가서는 아예 이런 연구기금 만드는 정관이나 절차 규칙도 같이 만들고, 이제 연구기금 만들다 보면 이런 걸 젊은 박사들 지원해서 하겠다. 그래서 음, 이런 정말 연구 및 인재 격차 해소라는 전략적 목표를 이제 음, 지원하는 잠재적인 레거시가 이제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졌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하면 어떤 활동을 통해서 어떤 레거시를 뽑아내겠다라고 음. 하는 것까지 사실 가고 이거를 계속 추적 조사를 하는 중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나라 코펜하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마이스 레거시 랩이 이제 슈비뷰 안에 들어와 있는 조직이고, 여러 레거시를 만드는데 이제 랩에 있는 직원들이 같이 맞아요. 주최자랑 같이 협업을 해서 행사를 하기 전에 기획을 같이 하는 거여갖고, 그 행사 개최하기 최소한 1년 전부터 이런 작업을 하는 건 거죠. 그러니까 훨씬 네, 이전부터. 맞습니다. 예, 네. 예, 예, 예. 뒤에서 또 한 번 나오긴 아, 하는데, 네, 네. 네. 그래서 그 진짜 개최하기 이전에 정말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음, 그렇게 이제 만들어 가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또 정리를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음, 이 기획 단계에서부터 이 바로 직시는 어떤 게 되고 6개월, 뭐 12개월, 그렇지. 1년 이렇게 해서 어떤 것들이 만들어질 거야를 예상을 하니까 이런 걸 또 음, 팔로우를 하기도 훨씬 쉬워지고 음, 그런 것들이 있고 이제 대구가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대구가 맞아요. 유일한데요. 이렇게 네, 네, 정리를 한 네, 거는 네. 대구 사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거 앞에 사례는 사실 행사 하나를 이제 이렇게 꼼꼼히 이제 본 거라고 하면 대구가 이거를 만들 때는 이제 그동안 대구에서 쭉 일어났던 음, 행사들을 이제 음, 어떤 효과들이 있었나 하는 걸 이제 음, 보는 것들을 이제 했었는데 이제 대표 비즈니스 이벤트를 여섯 음, 개를 뽑고 음, 그 행사들이 이제 어떻게 레거시를 만들어냈는가 음, 하는 것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레거시 할 때도 이제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마이스라는 용어보다는 아예 비즈니스 맞아요. 이벤트로 얘기를 해서 비즈니스 창출을 완전히 그 음, 최우선 목표로 두고 음, 그 이벤트가 어떻게 이제 레거시를 만들어냈냐. 그래서 지속적인 자산이나 혜택. 음, 어떻게 만들어냈냐를 이제 보여주는 보고서고, 이거는 다들 시간이 되시면 한 번은 읽어보셨으면 음, 좋겠어요. 그래서, 좋은데, 이게 그냥 이거는 지금은 예시로만 갖고 왔는데, 이게 또 좋았던 게 유튜브 영상으로 다 그 음, 말씀하시는 거를 해가지고, 실제로 여기에 인볼브 되셨던 주최하시는 측의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음, 그런 것도 되게 좋고, 그래서 물포럼 사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보고서에 있는 건 아니고 제가 그 전에 연구를 할 때 했던 얘기였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행사하고 직간접적으로 2천억 그리고 고용 유발도 1,907명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음, 이 물산업이 크는데 엄청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물시장이 그냥 메가 인더스트리로 성장할 수 있게 2015년 기준으로 했을 때도 그리고 물 문제에 대해서도 지역민의 이제 인식 제고 이런 것들이 되고 예전에는 뭐 물 융합 뭐 이런 식으로 불렀는데 이제 물 산업이라고 하는
정확한 명칭을 또 갖고 오면서 사실 이게 명칭하고 명명하고 이 제도권 안에서 명시가 돼서 크는 게 또 이 산업이 크는데 엄청 중요하거든요. 음, 그런 게 이제 행사하면서 이제 키워진 거고 대구 경북이 어쨌든 물산업 중심 도시가 된 게 음, 이제 그 행사를 하면서 이제 여기에 돈을 얼만큼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음, 것도 됐었고 지금까지도 이제 물 산업 해가지고 컨퍼런스 이런 것들 하고 있거든요, 아직도. 음, 음, 그래서 그런 이제 물주관에서 행사하는 것도 있고, 음, 조직위원회가 만들어주다 보니까 사실 이게 계속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뭐, 발전하는 것도 했다라고 돼 있고, 여기에는, 아니, 여기에는 다 안 나있는데, 그 물산업 클러스터라고 하는 맞아요. 것도 아예 네, 네. 만들어져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그런 것들, 그리고 뭐 도시가 국제화된다, 그리고 음, 지속적으로 뭐 행사를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물포럼의 약간 사례였고, 또 하나 갖고 온 거는 이제 세계 에너지 총회인데, 사실 세계 에너지 총회는 2013년에 했었어요. 그래서 음, 에너지 올림픽이라고 하는 행사인데, 이제 요렇게 역대 최대 참가 규모를 기록하면서 되게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다라고 음, 얘기를 하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여기도 아웃컴과 레거시를 나눠서 했는데, 아웃컴은 그 행사 당시에 있었던 성과. 음, 그래서 이제 역대 참가 규모 제일 크고 경제 파급 효과도 뭐 5천억 원까지도 음, 나왔다라고 하고 이제 뭐 지속 가능한 미래 논의하고 거물급 CEO가 왔다는 것도 음, 그 행사의 이제 성과로 봤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레거시가 일단은 대형 비즈니스 이벤트의 연속 개최로 국제적 명성 축적했다 해서 음, 계속 대구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큰 행사들을 많이 개최를 했어요. 그래서 음. 그게 이제 뭔가 이 국제적인 목적지로 크는데 명성도. 네. 네, 명성을 얻고 여기 음, 보면 엑스코 신관이 중축되면서 대형 행사 개최 음, 시작점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행사를 통해서 어쨌든 큰 인프라를 갖게 되면서 음, 이런 국제적인 목적지로서 명성을 쌓게 되는 부분이 이제 이 에너지 총회에서 시발점이 됐다라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사실은 산업적인 측면에서 이제 레거시인데 음, 이제 에너지 관련해서 장기 정책도 수립이 되고 기업들이 또 세계화되는 기회를 얻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음, 이제 이런 뭐 자기 시비도 들어가고 국비도 들어가고 이런 산업들을 하게 되고 이제 이런 뭐 전기차 충전소 이런 게 최초로 생긴다 뭐 이런 것들이 음. 에너지와 관련해서 이제 산업이 크게 되는 크게 됐죠. 부분이었고 맞아요. 네. 그리고 이것도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기업 진출하는 부분에 1대1 면담 행사 때 하면서 투자 유치 기반을 얻은 것도 있고, 음, 이제 계속 이런 에너지 기업들이 소개가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 글로벌 세계로. 네트워크가 되면서 음, 음, 되는 거,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 업무 협력이나 이런 음,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발판이 또 되는 부분이 있어서 대구는 이거를 정말 체감도 많이 하시고 맞아요.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 이런 결과들이 있더라 하는 음, 것들이 굉장히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대구에서는 또 이렇게 이제 나눴어요. 그래서 음, 정치, 외교, 경제, 산업, 환경, 생태, 사회문화. 음, 사실 나누는 거는 각각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다양한 각도에서 레거시가 생긴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음, 그래서 국내와 국제적 으로 이제 사례를 음, 봤을 때 음,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많이 음,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파트인데요. 음, 레거시를 그럼 진짜 어떻게 만들지라고 하는 부분인데 음, 이제 레거시 플래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약간 프로세스인데 계획 단계에서 첫 번째로 하는 거는 사실 조직의 목표를 규정을 해요. 이 행사의 목표가 아니라 음. 우리 주최자나 뭐 그걸 주최자의. 같이 음, 하는 이해관계자들이 있다면 음, 우리가 만들고 싶은 레거시가 뭐냐라고 음, 하는 거를 사실 음, 먼저 보고요. 그 음, 다음에 이제 어떻게 그 조직에서 생각하는 레거시는 어떻게 측정할 거지 하는 것도 사실 본다고 해요. 음, 그리고 나서 그거에 맞춰서 그러면 요번에 하는 행사에서는 어떤 레거시를 만들어낼 음, 거냐라고 해서 이게 아마 여기 이 조직에서부터 가는 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측정하는 거는. 음, 근데 이거는 생각을 하고 가야 된다. 우리가 여는 주최자인데 우리 조직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이 행사만 잘 행사만, 되자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음,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목표를 보고 그 음, 다음에 이 행사에서
어떻게 그러면 할까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냥 어떤 레거시를 만들자가 아니라 음, 이거를 그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지라고 음, 하는 음, 것들을 사실 계속 같이 봐야 된다고 되어 음, 있고, 그래서 이게 성과가 뭐냐, 그래서 앞에서 음. 봤던 거 있잖아요. 아웃, 활동 있고 아웃컴, 바로 나오는 아웃풋이나 아웃컴은 어떤 게 음, 있냐, 그 다음에 레거시를 가는 거기 때문에 레거시를 먼저 두고 그걸 만들어 나가는 약간 그 중간 다리를 어떤 것들을 할 거냐 하는 음, 것들 이제 보고, 음, 이제 그러면 활동을 어떻게 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계획 단계에서 음,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행사가 되고 나면 음, 측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음, 정량화하는 부분이 사실 필요하기는 해요. 음,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됐어라고 정성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타당하게 보여줄 수 있게 하는 것들. 수치화시켜서 할 수 있는 네. 네, 그런 항목을 찾아야겠네요. 그 다음에 레거시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게, 레거시가 결국에는 장기적 효과를 보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계속해서 음, 모니터링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게 음, 레거시 플래닝의 음,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를 실제 사례로 봤을 때 아까 영국이 툴킷을 내놓은 게 있다고 음, 했었잖아요. 그래서 음, 영국은 이런 단계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음, 뭐 국제 지역 고객과 사명 및 목표 논의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항상 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좀 얘기를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음, 이것도 지역의 필요나 목자 욕망인데, 지역이, 그러니까 개최지에서 또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게 필요한 부분도 있고, 다른 데랑 뭐 차이가 난다거나 바라는 것들이랑 이 우리의 목표를 연결을 시켜서 같이 공동의 비전을 좀 합의를 하고 음, 기대를 명확히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는 요 부분이 들어가요. 교육이.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얘기를 해서 정하긴 했지만 사실 이게 한두 명이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음, 다 같이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이랑 우리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계획들을 세웠고 우리 같이 이렇게 해 나가야 돼라고 하는 교육을 실제로 진행을 캠페인성 하는 거죠. 교육이네요, 결국. 네, 맞아요. 네, 네, 캠페인성 교육을 진행을 음, 하고, 이거를 진행할 수 있는 약간 생태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런 음, 것도 구축을 하게 되고, 음, 그래서 이런 레거시 액티비티, 아까 얘기한 그런 뭐 세 가지 음, 액티비티처럼 음, 액티비티를 만들어서 실제로 행사하는 도중에 할 수 있는 것들 연결시켜서, 무언가 네, 하는 걸 해서 실행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 자원 동원하고, 음, 이런 음, 식으로 이제 진행을 음, 한다고 하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하나 행사의 실제 타임라인을 음, 보여준 건데, 음, 지금 보면은 행사는 2022년 7월에서 8월에 음, 진행이 되는데, 음, 1월부터 이제 진행을 음, 했어요. 음, 그래서 어떤 이제 정의, 우리가 필요한 거 뭔지 정의를 하고, 음, 교육을 진행을 음, 하고, 하면서 계획을 조금 더 이제 계속 그쵸. 세워나가는 음, 과정이고, 그리고 뭔가 이 매니징 임팩트 하는데, 이 임팩트를 어떻게 할 거냐. 여기는 이제 음, 그냥 임팩트라고 많이 쓰거든요. 레거시랑도 음, 쓰지만 네, 임팩트랑도.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측정할 건지, 그래서 좀 음, 조직도 하고, 어떤 측정 음, 전략 가질 건지 하고, 실제 음, 행사가 되면 음, 데이터 수집을 해서 효과 보고서까지. 보고서까지 쓰는 과정. 이게 음, 1년 동안, 1년 혹은 음, 그 이상의 과정을 이제 하는 음, 건데, 그래서 일단 처음에 정의를 내리고, 관리하면서 기획하는 단계가 있고 측정하는데, 이 4단계라고 하는 부분 사실 전 단계에서 극대화시키는 걸 네, 네, 한다라고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음, 계속, 계속해서 생각을 사실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뭔가 우리 정말 가치를 어떻게 키울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고. 근데 이게 그런 것 네, 같아요. 이제 주최자랑 같이 이제 얘기하는 거잖아요. 뭐 마이스 레거시 랩도 같이 이야기하고 뭐 이런다 치지만 뭐 PCO도 뭐 어떻게 한다 치지만 결국은 그러니까 고민을 하는 결국 그 고민을 하는 그 네, 주체는 주체가. 그러니까 고민을 하는 그 당사자는 결국 주최자가 가장 깊은 네, 고민을 해야 맞습니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네, 그러면 주최자들이 조금 더 이런 그러니까 자기 조직에 대한 어떤 고민도 해야 되고 이 조직이 도대체 왜 존재하는지 이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그 목적을 더 강화시키는 부분에 마이스란 행사를 활용을 하는 걸 테고 그렇게 되면은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레거시가 더 강화될 수 있는데 근데 주최자가 그 정도의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를 저희가 막 사전에,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고민하는 저희 같은 이제 교수님 같은 교수님 이런 마이스 분야의 교수라든지 CBB의 직원이 우리 지역에서 하는 행사 주최자를 대상으로 뭐 사전에 교육 내지는 뭔가 이렇게 뭐 또 다른 캠페인성 홍보 뭐 이런 걸 통해 갖고 그들이 문제인식을 갖게끔 해줄 필요가 있죠. 맞아요. 그건 있는 필요한 것 거죠. 같아요. 예. 특히 그래서, 우리나라는 더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도 맞아요. 근데 사실은 주최자분들을 설득하는 논리는 본인의 사실 성과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레거시 관련해서 이제 인터뷰나 이렇게 했을 때, 네. 우리가 성과를 지금 어떻게 측정해야 될지 어, 모르겠었는데, 어, 아, 왜냐면 뭐 참가자 그런 걸 수나 하면 네. 뭐 이런 뭐 등록비 수입 그러니까 뭐 응, 응, 상담 응, 액수 뭐 이런 응, 응, 정도밖에 응. 어. 없었는데, 내가 하는 행사 더 성과 낼 수 있다라고 하면, 음, 그런 음, 측면에서는 좋을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도 음, 있었거든요, 긍정적으로. 아, 그래서 이게, 아, 그러니까 어떤 성과를 내시는지 조금 더 많이 음, 얘기할 수 있어요라고 하는 부분으로 아, 접근한다면 나쁘진 음, 않은 것 같아요. 위에 계속 그러네요. 보고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이게 좀 이런 접근이 아주 좋다고는 생각 안 하긴 하지만 그치만 이제 그래도, 진짜 프랙티컬하게 간다고 했을 때는 예, 예, 뭔가 지금 고민하시는 분의 성과 그런 예, 것들을 더 높여주시고 뭐 나중에 음. 이제 정말 뭐 성과금을 받으시거나 올라가시는데 도움이 그 된다? 정부 행사는 진짜 필요할 것 같고, 정부 네, 행사는 그런 것들이, 이런 성과를 보여주는 게 사실 담당자 입장에서 필요하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게 돼야 되는 목적성을 갖고 있으니까 되게 필요할 것 같고, 근데 이제 협회나 학회 행사, 협회들도 사실은 좀 이제 그 사무국이 명확하게 있는 협회들은,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일 맞아요. 약간 취약한 측이 학회, 약간 돈이 없는 학회들, 사무국이 북박이로 딱 있지 않고, 네, 회장 임기 따라 바뀌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제일 경우에 어렵죠. 예, 뭐 저희가 예전에 경험해본 어떤 학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치하는 사람, 이거를 실행하는 사람이 회장이 임기가 있으니까 달라지다 보니 내가 어차피 이거 유치해도 내가 할 것도 아닌데 관심 없어. 이런 분들 좀 있죠, 많으시더라고요. 있죠, 예, 그래서 맞아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도 뭔가 이런 것들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다.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마이스를 더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더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필요한데. 예. 진짜. 음. 그래서 뭔가 이게 이제 뭐야, 코펜하겐 레거시 예. 랩에서 이제 보여주는 건데, 음. 이거는 사실 앞에 도식이랑 크게 다르진 않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뭐 전략적인 어떤 목표, 전략적 네. 목표나 이런 사회적 사회적인 니즈 니즈, 같은 거를 찾아서 이제 목표를 목표를 세우고 설정하고 어떤 걸 넣고 활동을 해서 예. 아웃풋이 나고 나오면 아웃컴 임팩트 그 예. 포텐셜 네, 레거시 네, 네. 가는 그 과정을 이제 가는 건데 이게 사실 보면 비딩을 가기 전에 이런 어, 걸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네, 네. 뭔가 그 제안서 내기 전에 관련해서 네, 제안서 네, 내기 전에 네. 관련한 레거시 케이스 같은 것들을 이제 조금 규정을 해놓고 음, 이제 음, 비딩을 할 때도 음, 그리고 이제 비딩하거나 이니셜 다이얼로그라고 해가지고 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사 정말 기획 단계에서 음, 주최자랑 얘기하는 거. 음, 음, 그래서 음. 얘기를 통해서 정말 이 조직이 바라보는 상이 뭐고, 네. 이거를 어떻게 나아갈 건지, 이런 것들을 사실 얘기를 해서, 음, 비딩에 이기고 나면 이제 이런 음, 스테이크홀더를 정해서 음, 같이 워크숍을 하는 거죠. 아까 그 음. 사례에서도, 소화기 학회 사례에서도 네네네네. 네. 스테이크홀더를 15분을 정해서 워크숍 했다고 했잖아요. 음, 그래서 음, 이 사람들이랑 정말 이제 어떻게 음, 액티비티를 하고 어떻게 측정하고 할 것인지 이런 음. 것들을 해서 실제 이벤트가 지내고 나면 아까 얘기한 이제 활동들에서 수정해서, 예. 레거시까지 가는 네, 걸로. 그래서 이 앞 단계가 사실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네. 그래서 대구 같은 사례는 좋은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 결과론적이지. 했던 거를 응, 결과론적으로 어, 사실 어, 보는 어. 거고. 근데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면 음, 사실은 사전에서부터 기획해서 가면 훨씬 더 맞아요. 효과적으로 할 수 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CBB를 역량을 강화시킨다고 하니, 그 강화된 역량이 이런 데서 발현이 돼야 될 것 네, 같아요. 예. 맞아요, 예, 맞아요. 예, 예. 그냥 일반 행사를 기획하는 게 아니고 예, 정말 뭐 이 유튜브 이게 뷰로랑 같이 아니라, 하면
응, 정말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행사할 수 있고, 맞아. 이 행사의 가치가 정말 크게 만들어줄 수 예, 예, 있다. 예, 예. 라고 하는 그 부분이 사실 정말 있으면 너무 키네요. 좋을 것 예, 같아요. 그러네요, 진짜.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고민해본 부분인데, 예, 이제 행사를 만들면서 이런 걸 실제로 고민을 하면 앞에서 얘기한 것들을 조금 조금,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일단은 이게 우리가 접근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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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한 행사의 레거시는 어떤 것들이 음, 있었는지, 그래서 그게 주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형태의 행사를 했더니 이런 것들이 좀 활동이 될 발생되는 수도 것 같다. 있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고민해보면 좋을 것 음, 같고, 이제 음, 어떤 레거시를 만들어낼까 하는 거를 일단 크게 잡고, 그 다음에 셉을 하는데, 음, 거기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우리 행사나 음, 조직의 목표. 그게 사실 중요한 거죠. 음, 그래서 음, 음,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냥 우리가 뭐 다 인류애적 관점으로 예, 예, 접근해라. 사실 이런 게 예, 예, 아니고, 음. 우리가 정말 잘 되려고 하는 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조직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그 코펜하겐 사례처럼 이해관계자 규정하는 것처럼 누가 이제 함께 할 수 있냐 이런 것도 이제 필요하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뭐고 사실 필요한 자원이 뭔지 생각하고 음,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해서 이제 그런 아까 활동 같은 거 음, 어떻게 음, 하고 하는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만들어진 레거시 어떻게 공유할 건가 하는 것도 중요한 음, 것 같아요. 음, 우리가 음, 음, 계속 결과가 나오긴 하는데 음. 그게 공유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도 사실 좀 고민을 해보면 음. 이게 그 공유하면서 레거시가 사실 더 커진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교수님, 우리가 하고 있는, 교수님 하시는 그 우리 프로젝트의 KTO에 네,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선정의 네, 네, 기준이라든지. 왜냐하면 네, 지금 KTO가 앞으로 지역 시그니처 행사를 만드는 데 있어서 20년 장기 지원을 맞아요. 해준다라고 치면 20년 장기 레거시가 나올 수 있는 자금이 들어오니까 그 20년 동안 돈 받아갖고 뭐 참가자 숫자만 늘리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요게 들어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이것도 의견을 그래서 네. 주신 분들이 좀 있었어요. 네, 20년을 네. 행사를 본다고 하면 음. 아까 그 제가 올림픽 말씀드린 것처럼 네, 네, 레거시 네. 플랜을 같이 받아야지 이게 네. 가지. 그리고 행사가 사실은 라스트 골을 보고 가지 않으면 음. 일회성으로 그치는 맞아요, 경우가 맞아요. 많기 네, 때문에 네. 이게 그래서 없으니까 융복합 컨벤션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뭔가 네, 이제 남길 수 있는 게 뭐다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좀 깊은 고민이 있었어야 됐던 것 같은데 그냥 맞아요. 그게 약간 뭐 약간 이렇게 약간 허울 좋은 그림만 있다 보니까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서의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네. 드네요. 근데 이게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게 제가 그래서 사실 이거를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적용을 해서 하시는 거는 제가 못 봤고, 맞아요. 이제 올해 들어서 저한테 이제 요 어, 내용을 물어는 보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 가서 이제 조직위한테 한번 이런 걸 네네. 설명드리고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이제 그때도 결국 좀 어려워하시고, 이게 레거시를 장기적으로 추적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지금 음. 부담을 좀 느끼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아직 그 아, 이후 스텝을 못 받고 있기는 한데, 아, 이제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사실 이게 말이 레거시라고 붙여서 그렇지 어떤 부분은 우리도 뭐 행사를 하는데 지역의 뭐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를 음, 한다거나 음, 음, 지역에 뭘 활용해서 하거나 음, 아니면 꼭 뭐 예를 들어서 그 뭐지? 지역 산업체를 뭐 돈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미 음. 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이. 근데 네네네네네네. 그거를 그냥 우리가 행사 프로그램이 다양하면 좋겠으니까 하는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그치. 행사는 이런 데 기여하고 싶어서 이 활동을 한다라고 음, 이미 하고 있는 활동들을 음, 연결시킬 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게 새로 뭘 더 엄청 해야 되는 게 예, 예, 아니고 예. 대신에 우리가 멀리 보는 거 하나를 추가하자 이런 그치. 거여가지고. 예. 그거를 이제 좀 고민을 해. 그래서 음, 사실은 이 목표에 대한 고민이 음,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런 게 있었고, 하나는 이제 지속 가능성을 또 생각해보면 조금 더 편할 네, 수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뭔가 어느 부분을 접근할 건드려야 거지 될지. 했을 때 잘 생각이 안 날 네. 때는 사실 이런 부분을 결국 맨 끝에는 가야 되니까. 그쵸. UNSDG에 네, 나오는 네, 거니까. 네. 그래서 이런 식의 것들을 이제 좀 접근하면 좋겠다 하는 음.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해본 내용입니다.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뭐 나이스 레거시, 뭐 비즈니스 이벤트 레거시 막 말은 많이 하고 다니는데 오늘 교수님 강의를 통해 갖고 한번
쫙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실질적으로 고민을 해야겠다. 저희가 지금 그 강의 말미에 같이 이야기를 나눴던 것처럼 이게 우리 뭐 PCO들이 아니면 뭐 한국관광공사가 이 차원에서만 고민돼야 되는 영역이 아니라 결국은 주최자하고 같이 고민이 돼야 네, 되는 부분이어서 저희 맞아요. 산업의 플레이어로 주최자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최자하고의 어떤 네트워킹이 지금 사실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주최자들이 조금 더 그러니까 마이스 산업을 잘 키우자가 아니라 자기에 해당하는 주제 네, 산업을 네, 좀 더 글로벌화 시키고 좀 맞아요. 더 이렇게 뭔가 의미 있는 어떤 내용을 만들기 위해서 마이스를 활용하는데 그 활용할 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하면 그들이 하는 거에 저희가 실행 부분을 조금 더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교수님이 하실 일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예, 예. 열심히 해야 실제로 될 것 이런 쪽으로, 같고, 예, 네, 컨설팅도 많이 하시고 그러시면, 한국 말산업에 한 단계 어떻게 도약할 수 있는데, 그런 보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니에요. 네. 감사합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네, 네. 네, 저만 나가면 알겠습니다. 되는 거죠.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들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다들 열심히 들으셨는지 저는 되게 재밌게 열심히 듣긴 했었는데 뭐 비즈니스 이벤트의 레거시 제가 말미에도 말씀은 드렸지만 저희도 수업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고 뭐 지금 사실 다들 뭐 발표 같은 거 들어보시면 레거시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는 발표가 정말 많이 있는데 실제로 이 레거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뭐를 고민해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연구를 많이 하시고 실제 뭐 컨벤션 분야의 레거시를 측정하는 것과 관련된 부분들 또 전시 쪽에서는 레거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이런 인터뷰도 많이 수행하고 계셔서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주시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잠깐 쉬셨다가 37분인데요. 제 컴퓨터 시계가 4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